있습니다. 다산의 마지막 습관, 조윤재 지음, 기분으로 돌아간다는 것. 낭대꽃 낭독 시간 2025년 12월 1일입니다. 한 장을 넘기면 날개가 있습니다. 삶에 침참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자 했을 뿐인데 오히려 스스로를 가두게 되곤 합니다. 혹시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은 아닌지 수시로 처음을 돌아봐야 하는 까닭입니다. 조윤재 고전 연구가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마케팅실 삼성영상사업단 주 스타맥스에서 근무했다. 이후 출판계로 입문해 오랫동안 책을 만들었으며 지금은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탐서가로 수많은 책을 열정적으로 읽어왔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논어, 맹자, 사기 등 동양 고전 100여 종을 원전으로 읽으면서 물리가 트이는 경험을 하게 됐다. 지은 책으로 30만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다산의 마지막 공부와 다산의 마지막 습관, 다산의 마지막 질문을 비롯해 천년의 내공, 다산, 어른의 하루, 하루 한 장 고전 수업, 고전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우아한 승부사, 2000년의 공부, 논어 천재가 된 후 팀장 등이 있다. 마지막 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 뒷장을 우리 해옥쌤 한번 읽어주세요. 책 맨 뒤에 있죠? 여기 뒷표지. 매일 나를 찾기 위해 매일 나를 피워야 했다. 매일 나를 찾기 위해 매일 나를 피워야 했다. 사소한 일상을 위대하게 바꾸는 마지막 습관. 습관은 어제들이 쌓이고 굳어져 내일이 되는 운명이다. 일상은 익숙함에 길들여져 나를 잊어버리곤 하는 미로다. 공부는 일상에 갇히지 않도록 매일 새로워지는 습관이다. 기본. 나를 새롭게 채우기 위해 다시 돌아가야 하는 바탕. 이제 처음으로 돌아올 시간이다. 소학. 정약용은 스스로의 묘지명을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 나이 60, 돌아보니 한 갑자를 다시 만난 시간을 견뎠다. 나의 삶은 모두 그르침에 대한 뉘우침으로 보낸 세월이었다. 이제 지난 날을 거두어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이제부터 빈틈없이 나를 닦고 실천하고 내 본분을 돌아보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다시 나아가고자 한다. 정약용은 자신의 내공을 갈무리하며 이렇게 말했다. 오랫동안 깊이 연구해 하나라도 얻어낸 것이 있으면 모두 기록하고자 했다. 이제 공부를 오롯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 소학과 심경만이 특출나게 빼어났다. 이 두 책에 침잠해 힘써 행하고자 한다. 소학으로 몸을 다스리고 심경으로 마음을 다스린다면 현자의 길에 이르리라. 낭디꿈 화이팅! 낭디꿈 낭비꿈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맨 앞 페이지부터 한 페이지를 넘기면 다산의 마지막 습관,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 책 표지가 나오죠? 네, 또 한 장을 넘기면 바닥에 그림이 나오면서 매일 마주하는 풍경에 물렸지만 매일 마주하는 풍경에 물렸지만 오늘도 새로운 길로 돌아오진 못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철도 그림이 있죠. 복잡한 철도 그림이 있습니다. 내가 겪어온 세월만큼 단단해진 줄 알았다. 하지만 익숙해진 길에 길들여졌을 뿐이었다. 한 장을 넘겨서 왼쪽에 모래사장에 돌 하나가 있죠. 하루하루 내려앉아 나를 가두게 된 껍질, 습관. 한 장을 넘기면 청보리밭인지 모르겠지만 회색 그림이 있습니다. 습관이 내일의 운명이 된다면 나는 매일 새롭게 운명을 시작할 것이다. 한 장을 넘기면 샘과 같은 집이 있죠.
선비들이 읽었던 집 같은 게 있는데 정약용은 공부의 정점에서 60년간 쌓은 성취를 모두 내려놓았다. 정약용은 공부의 정점에서 60년간 쌓은 성취를 모두 내려놓았다. 한 장을 넘기면 왼쪽에 초승달 그림이 있습니다. 별이 있네요. 그렇게 나를 모두 비우고 새로운 습관을 채우기 시작했다. 한 장 넘기면 다산이 선택한 생의 마지막 습관. 회색 그림으로 풀밭이 있습니다. 풀밭에 길이 쭈르륵 있네요. 매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매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한 장을 넘기면 숲속인데 달밤이에요. 달밤. 숲속의 달밤. 돌아보니 내가 도달한 공부의 끝은 이미 어릴 때 모두 배운 것이었다. 내 나이 예순. 한 갑자를 다시 만난 시간을 견뎠다. 나의 삶은 모두 그르침에 대한 요침으로 지낸 세월이었다. 이제 지난 날을 거두어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이제부터 빈틈없이 나를 닦고 실천하고 내 본분을 돌아보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다시 나아가고자 한다. 정약용 자찬 표지명에서 묘지명, 묘지명, 묘지. 자찬 묘지명에서 예, 글씨가 워낙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예, 예. 자,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우리 미애쌤 네. 시작하는 게 다산처럼 산다는 것. 이거 맞나요? 맞습니다. 예. 점차 하던 일을 거둬들어 마음 다스림, 지심, 공부에 힘을 쏟고자 합니다. 하물며 풍병은 뿌리가 이미 깊어 입가에 항상 침이 흐르고 왼쪽 다리는 늘 마비 증세를 느낍니다. 머리에는 잉어 낚시하는 늙은이들이 쓰는 틀모자를 쓰고 지냅니다. 근래 들어서는 또 혀마저 굳어 말이 어눌합니다. 스스로 살 날이 길지 않음을 알면서도 자꾸 바깥으로 마음을 내달리니 이것은 주답께서도 만년에 뉘우치신 바입니다. 어찌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고요히 앉아 마음을 맑게 하려면 세간의 잡념이 천갈래 만갈래로 어지러워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가 저술만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때문에 문득 그만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산이 둘째 형 정약전에게 보낸 편지다. 같은 시기 흑산도에 유배되었던 형이 건강을 생각해 저술을 당분간 자제하라고 권하자 다산은 이렇게 답했다. 학문과 수양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에 올랐던 다산조차 마음 다스림에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다산은 스스로 쓴 묘비명에서 어릴 때는 학문의 뜻을 두었으나 20년 동안이나 세속의 길에 빠져 다시 선왕의 훌륭한 정치가 있는 줄 알지 못했는데 이제야 여가를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마음 공부를 마지막 공부로 삼겠다고 다짐했지만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고뇌했다. 험난한 귀양 생활에 몸은 점차 쇠약해졌다. 중풍이 심해지고 오한을 견디기도 힘들었다. 마음도 뿔뿔이 흩어져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다. 고난의 극한 상황, 절망에 처한 상태였다. 다사는 이러한 순간 지필에서 다시는 길을 찾았다. 복숭아뼈에 세 번이나 구멍이 날 정도로 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처럼 한자리에 앉아 걸었었다. 그 어떤 마음 공부에서도 찾지 못했던 마음의 안정을 지필에 몰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다. 마음을 잃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림으로써 마음을 다스렸던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마음 공부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지필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수신의 힘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가 고난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라면 몸을 지키는 공부는 고난 속에서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한다. 그 결실이 바로 여유당 전서다. 낭비꾼 화이팅! 일꾼 안디콘 파이팅. 화이팅. 네, 그리케이님 22페이지입니다. 네, 한 페이지씩 낭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혜옥쌤, 그리케이님, 되셨나요? 제가 보니까 네. 제 책이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좀 다른 것 같아서. 요 책 맞나요?
아닌데, 틀려요. 다산의 틀려요. 마지막 습관. 잘못됐네. 마지막 질문을 제가 샀구나. 음, 이게 다른가 봐요, 책이. 다산의 마지막 질문도 있고, 다산의 마지막 습관도 있고, 제가 조금 광고할 오늘 이걸 때 샀나 봐. 잘못 썼어요. 죄송합니다. 이걸 샀나 봐요. 오늘은 그냥, 다른 분 하세요. 잘 들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희진쌤 가능하세요? 네, 22, 기억 계시리 22페이지입니다. 노란 네. 목걸이, 완전 겨울이네요. 22쪽. 수신, 잃어버린 나를 찾아 단단히 몸에 새기는 공부. 다사는 마흔이 될 때까지 누구나 부러워할 인생을 살았다. 어린 시절부터 탁월한 문제로 천재의 소리를 들었고 성균관에 들어가서도 뛰어난 재주로 정조의 눈에 들었으며 이후 과거에 급제하면서 일찌감치 관직의 길로 나섰다. 그리고 정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승승장구했던 그는 마흔이 채 못된 나이에 형조 참의의 자리에 오르며 정점을 찍었다. 심지어 나이든 형조 판세 대행을 명받아서 지금의 장관 직책을 수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사는 이처럼 화려했던 자신의 과거를 가리켜 나를 잃어버린 시간이었다고 했다.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해 드나들매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으나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화가 겁을 주어도 떠나가며 새까만 눈속에 흰 이를 가진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런데 한 번 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들어 만류할 수가 없다. 세상에서 나보다 더 잃어버리 쉬운 것은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지키지 않는가. 큰 형인 정약현이 당호를 수호제로 짓자 느낀 바를 수호제기에 실린 글이다. 수호는 나를 지킨다는 뜻으로 화를 입었던 다산의 형제 중에 유일하게 자신을 지켰던 큰형의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산은 그런 형을 부러워하며 한편으로는 자신을 지키지 못했던 안타까움을 담아 이 글을 지었다. 글은 이렇게 이어진다. 낭디꾼 파이팅! 안기권 화이팅! 화이팅. 23페이지. 나는 잘못 간직했다가 나를 잃은 자다.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과거 공부에 빠져 지낸 세월이 10년이었다. 마침내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에 비단 도포를 입고 미친 듯이 큰 길을 뛰어다닌 세월이 12년이었다. 미친 듯이 뛰어다닌 세월이 12년.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조령을 넘어 친척과 분묘를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는 나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나의 발꿈치를 따라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는 나에게 말하기를 자네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 끌려서 온 것인가? 아니면 해신이 부른 것인가? 자네의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어찌 본과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물었다. 끝끝내 나라는 것은 멍한 채로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얼굴빛을 보니 얽매인 곳이 있어서 돌아가고자 하나 가지 못하는 듯했다. 마침내 붙잡아서 함께 이곳에 머물렀다. 다산의 고백이 처절하다. 다산은 누명을 쓰고 머나먼 땅으로 귀향을 떠났을 때뿐 아니라 과거를 준비하고 성공을 구가했던 20여 년까지도 나를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했다. 하지만 다행히 다산은 나를 찾았다. 의외로 머나먼 바닷가 귀향지에서였다. 그의 삶에서 가장 길고 큰 비극의 시간이었지만 다사는 그곳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았다. 양대꿈 화이팅! 낭디꾼 화이팅! 애옥쌤. 최악의 24쪽입니다. 최악의 절망에서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던 극단적인 고난의 시간에서 다산이 자신을 찾을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무엇이 잃어버린 나를 찾게 했을까? 그것은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가 학문에 있고 오직 지피를 통해서만이 삶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학자라는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힘이 된 것은 바로 소학에서 얻은 수신이었다. 나는 심경으로 마음을 다스렸고 소학을 통해 몸으로 실천했다. 소학은 남송 시기 사람인 주자와 그의 제자 유청지가 함께 만든 책이다. 주자는 우리가 잘 아는 성리학을 집대성했던 대학자다. 그는 아이들의 교육에도 관심이 많아 노노 훈몽구이, 팔조원 행명실록 등의 책을 펴냈는데 소학은 그가 쉰이 넘은 나이에 펴낸 아동교육서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주자는 논어, 맹자, 예기 등 100여 권의 고전에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추려낸 다음 교육, 입교, 인간의 길, 명륜, 수양, 경신, 고대의 도, 계고, 아름다운 말, 가은, 선행의 6편으로 묶었다. 주자는 책의 서문인 소학 서재에서 책의 취지를 이렇게 말했다. 낭디꿈 화이팅! 낭디꿈 낭비꾼 화이팅! 화이팅! 24페이지 제일 아랫줄입니다. 옛날 아동교육에서는 물 뿌리고 선배요. 네, 미안합니다. 네, 옛날 아동 교육에서는 물 뿌리고 쓸고 응대하고 대답하고 나아가고 물러가는 얘들과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스승을 존경하고 법과 친하게 지내는 도리를 가르쳤다. 이것은 모두 대학에서 가르치는 수신제가 지구 평천의 근본이 된다. 어릴 적에 배우고 익히도록 한 까닭은 배움이란 지혜와 함께 살아고 가르치면 마음과 함께 이루어지게 해서 그 배운 것과 실천이 서로 어그러져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근심을 없게 하고자 합니다. 낭비꿈 화이팅! 끝까지 읽으세요. 한 페이지 쭉. 제가 페이지가 구분이 안 되어가지고 잘 몰라서 예, 그리고 좀 더 네. 읽어주세요. 일단은 어른의 공부인 대학을 배우기 전에 반드시 수학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대학은 나라와 천하를 평안히 다스리는 큰 뜻을 이뤄가는 공부다. 하지만 큰 일은 반드시 일상의 도리를 지키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일상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큰 이상을 외치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근본이 바로 소학의 가르침, 수신의 공부다. 근본이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올바른 도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몸에 익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식을 채우기만 하고 근본이 없다면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헛똑똑이가 될 수밖에 없다. 축적한 지식 또한 실천할 수 없는 반쪽짜리 지식이 될 뿐이다. 낭기꾼 화이팅! 낭디꿈 화이팅! 낭디꿈 화이팅! 낭비꾼 화이팅! 25쪽입니다. 조선의 대학자들도 이러한 소학의 가르침에 공감했다. 율곡이인은 소학 집주를 써서 소학 공부의 표준을 제시했다. 퇴계 이황 역시 성학 10도에서 소학도를 그렸고 임금에게 올리는 아침 강의인 조강에서는 어린 사람들뿐 아니라 장성한 사람도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라며 소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산도 아이들의 교육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소학의 주에서에서 잘못된 것과 부족한 것을 보완해 소학 보전을 썼고 당시 어린이 교육이 천자문에만 치우친 폐해를 바로잡고자 소학 주간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다산이 소학에 집중한 데는 또 하나 남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는 소학을 통해 귀양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큰일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수신을 깨달았다. 다산은 귀양지에서 쓴 신영 밀혐의 머릿길에서 이렇게 말했다. 독실하게 실천한 방법을 찾다 보니 오직 소학과 신경만이 특출하게 빼어났다.
진실로 이 두 책에 침잠해 힘써 행하되 수학으로 외면을 다스리고 심경으로 내면을 다스린다면 현인의 길에 이르지 않을까? 낭디콘 파이팅! 낭디콘 낭비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26쪽. 일상에 중독되지 않고 내가 매일 성장한다는 것.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라도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 스스로 초래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혹은 환경 때문에 전혀 뜻하지 않게 맞닥뜨릴 때도 없지 않다.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하기도 어려운 재해도 뜻하지 않은 순간에 다가온다. 누구나 이런 힘든 상황이 닥치면 마음의 고통을 겪고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이때 마음을 바르게 잡을 수 있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끝내 마음을 잡지 못하면 휩쓸려 무너진다. 다산 또한 귀양지에서 힘든 과정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다산은 고난을 맞아 마음을 다스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갔다. 바로 고난을 기회로 삼은 것이다. 그 힘이 된 것이 근본을 바로 세우는 수신이었다. 다사는 고난을 통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몸을 바로 세우고 자신이 해야 할 일, 이루고자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스스로 무너지는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낭디꿈 화이팅! 낭디콘 낭비꾼 화이팅! 화이팅! 27쪽입니다. 수신을 행하는 사람은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의미에 대해 깊게 성찰한다. 맹자는 하늘이 장차 그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는 하고자 하는 일을 어긋나게 함으로써 그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고난의 의미를 설파했다. 다사는 몸소 그것을 증명했다.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인생 초유의 최악의 고난에서 다사는 그 의미를 성찰하며 자신을 바로 세웠다. 끝을 모르는 고통의 시간에서 포기와 절망이 아닌 희망과 소명을 붙잡은 것이다. 고난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도 수신의 힘이다. 사람들은 평온한 일상에 안주하며 자신이 가졌던 꿈과 이상을 잊고 산다. 큰 성공을 구구할 때도 마찬가지다. 성공에 미혹되고 취해서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린다. 다사는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에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했다. 다사는 뒤늦게나마 그것을 깨달았지만 우리 대부분은 평생 자신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지낸다. 우리 대부분은 평생 자신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지낸다. 어린 시절부터 지녔던 꿈, 하고 싶었던 일, 내가 설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가 나를 이루는 정체성이 된다. 일상은 비범하지 않은 경험들을 반복해서 살아내는 삶의 과정이다.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날들을 반복하면서 사람들은 욕심과 미혹에 빠지게 되고 이었고 나를 잊어버린다. 낭디꿈 화이팅! 낭비꾼 화이팅! 낭디꿈 화이팅! 단락이 이어지면 이어서 읽으면 좋겠는데. 그죠? 네, 미애쌤. 그때 일상으로부터 본래의 나를 찾아주는 것이 바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수학의 가르침이다. 다사는 머나먼 귀향지에서 수학을 자신의 마지막 공부로 삼았고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진정한 자신을 되찾았다. 마지막으로 뜻을 이루게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수신의 힘이다. 다사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지필에 열중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지필에 애를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필에 마음을 쏟음으로써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잊었다. 인간의 마음은 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마음으로 몸을 다스리지만 반대로 몸을 바로 잡음으로써 마음을 잡을 수도 있다. 다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았다. 다사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몸을 바로 잡았고 몸이 흐트러질 때마다 마음을 다잡으며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 일생의 꿈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다. 마음을 다잡고 몸을 바로 잡는 수신을 이룰 때 꾸준하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간다면 이었고 품었던 꿈도 이룰 수 있다. 낭기꿈 화이팅!
낭디꾼 낭디꾼 화이팅! 화이팅. 28쪽입니다. 다산의 마지막 공부에 이어서 쓴 이 책으로 다산이 꿈을 이루기에 어떻게 수학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깨닫고 자기 삶에 적용했는지를 알리고자 했다. 다산의 깨달음을 미흡한 내가 제대로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일 것이다. 다만 그가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치열한 노력과 실천의 과정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며 힘이 닿는 대로 책에 다산의 마음을 담고자 했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글을 쓰는 순간마다 절실히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마다 힘이 된 것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책상에 앉아 글을 썼다는 다산의 가르침이다. 비록 부족하지만 다산의 그 절박함을 조금이나마 배워 글을 쓰고자 했다. 다산의 마지막 습관이 평온하고 안일한 삶에서 각성을, 고난한 시기의 성찰을, 고난을 뚫고 자기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큰 힘을 얻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책을 쓰면서 다산정약용 시문집, 소학지원, 소학집주, 소학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감사드린다. 조윤재. 낭디꾼 파이팅! 낭디꾼 화이팅. 화이팅. 한 장을 넘기면 차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글 다사는 수학으로 몸가짐을 정돈했다. 입교, 내일부터 낭독을 할 텐데요. 입교, 위학, 일익, 배움이란 매일 채워도 끝이 없다. 명륜, 공부의 마지막은 명륜, 자승자강, 예의란 타인이 아닌 스스로를 이겨내는 자세다. 경신, 독립불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단단한 몸가짐에서 나온다. 계고, 이대사소, 강자는 머리를 숙여 자신의 정수리를 보여준다. 가언, 공정말래, 감히 짐작할 수 없는 말의 내공을 갖춘다. 선행, 일일청한, 하루만이라도 다산처럼 살아본다는 것.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에게 다산의 이 마지막 습관을 통해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나를 찾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이 나에게 다가왔을까요? 저는 방금 읽었던 29쪽에서 위에서 네 번째 줄. 평온하고 안일한 삶의 각성을, 고난의 시기의 성찰을, 고난을 뚫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가는 힘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낭디꾼 파이팅! 낭디꾼 화이팅. 화이팅. 예. 저는 28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소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수신의 힘, 뜻을 이루게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수신의 힘이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지필에 열중을 했다. 지필에 마음을 쏟으면서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다. 네, 지필에 열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겨꼼 화이팅! 낭디꾼 화이팅! 파이팅! 저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지필해야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거는 페이지가 그냥 화면에서 보는 그 페이지가 나와서 그래 괜찮습니다. 편하게 예,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상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큰 이상을 외치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 일상에 충실하자는 이 문구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남겨꼼 화이팅! 날개고 화이팅. 화이팅! 낭디꾼 화이팅! 22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단락에 선홍님 나를 잘 표현해 놓은 부분 같아요.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해 드나들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으나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화가 겁을 주어도 떠나가며 새카만 눈썹에 흰 이를 가진 미인의 여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여기 새카만 눈썹에 흰 이를 가진 미인의 여염한 모습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분이 있으면 자기가 떠나간대 남자는. 그래서
자기 마음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를 찾기 위해서 아마 그 상당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다사는 예. 낭디꿈 화이팅! 낭디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사진 한번 찍어볼까, 예? 한번 찍어볼까, 예? 좋아요. 찍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투삼. 원투사, 짠. 낭디꿈 언니는 왜 사라진 거야, 갑자기? 아, 나 안 사라졌는데? 이상하네. 오케이. 찍기만 하면 사라지지? 어, 왜 찍기만 하면 몰라. 사라질까요? 오케이. 감사해요. 네. 우리 배고프수님도 비디오를 켜신 거 보니까 책을 나눠주려고 한 것 같아요. 잘 못 돌아갔고, 저는 마지막 페이지요. 120, 저기, 뭐지? 29? 29페이지요. 마지막에. 그 첫 줄 보면, 마지막이 흔들릴 때마다 책상에 앉아 글을 썼다. 글을 썼다는 다산의 가르침이다. 거기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책상에 앉아 글을 썼다는 다산의 가르침이다. 좋습니다. 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책상에 앉아 글을 썼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을 하겠고요.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2월 달 화요일 밤 9시에 모여서 글을 쓰자고 했는데,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패스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부터 다산의 마지막 습관 두 번째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달 지정교사입니다. 다산의 마지막 습관. 오늘도 함께 낭독할 수 있어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